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7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정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뭐 이 정도면 코스닥도 보합 마무리했고, 일단은 크게 수급의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당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3200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3200 한 60포인트까지 전 고점이라고 치면 그 포인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간이 전체적인 이제 매도 추세를 끝내고 좀 매수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올릴 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유력하죠. 네. 그 금리 인상이 내년 유력하고요. 원래는 이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주식이 한번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20, 60, 그 다음에 이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선에서 한참 이제 옆으로 좀 기었고,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상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좀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상단은 아닙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슈팅이 나왔었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요때는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단, 하단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은 다우 뭐 그대로고요. 나스닥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유럽 나머지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고 1.5% 후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 추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SFA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했고요. 761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쉽게 연속으로 급등을 시키진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5일선 태우면서 추가 급등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래량을 좀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거래 죽이면서 좀 행보를 이어갈 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선과 121선 라인 깨지 않고 지켰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또 이렇게 며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변곡점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두 비슷한 이 이평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역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주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좀 뭐라고 할까요? 한 달 정도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보셔도 저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요 정도까지는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SFA 반도체, 주봉, 월봉까지 저는 고점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는 뭔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한번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이 매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매도세가 좀 끝내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둘 중 하나가 이제 좀 붙어가지고 매수를 한번 세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마 그때쯤이면 변곡점에서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치고 들어오면서 좀 급등을 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이제 상한가 쳐버리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한번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수급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발 호재 뉴스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그네틱스고요. 시그네틱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좀 고점 부근에서 또 이렇게 음봉을 또 맞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7,750원 선을 좀 그어놓긴 했습니다만 이 음봉을 맞고 떨어진 구간과 동일한 그 위치까지도 갔다가 이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양봉으로 밀어 올리지 못하고 또 음봉으로 시작을 해버린다면 21선을 또 만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750원 선까지 딛고 한번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을 벌리는 작업이 나왔고 이 우상향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지겨운 라인을 한번 뚫어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2000원 선 그냥 돌파하는 거고요.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N자로 올라갔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도 시간을 두고 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임원들이 괜히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하락이 아니죠.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 것은 외국인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역시 단타 치고 나갑니다. 일단은 이번엔 좀 오래 붙어 있었는데 자, 단타 치고 나왔고 내일도 외국인 단타 물량이 나오면서 좀 더 추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50원 라인을 지키면서 조정을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더 내려가지고 21선 한번 딛고 올라갈 것인지 일단은 이렇게 큰 음봉은 결국에는 차익 실현형이었고 시그네틱스를 대세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음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보시면 더 올라버렸죠. 네, 거기에 따라 시그네틱스 지금 이 물량 매집을 위한 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라갈지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그네틱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AD칩스가 이제 걱정입니다. AD칩스가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10% 이상 하락도 했고요. 일단 요 저점 부근 241선까지 단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이상은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재미없이 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의 이 가격 확장을 위해서 결국엔 좀 호재 같은 그런 뉴스를 띄우면서 또 주가를 서서히 올립니다. 자, 그때를 노리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에 떨어지는 종목에다가 더 넣기보다는 일단 요 종목은 좀 놔두시고 다른 테마나 이런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AD칩스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일단은 주봉도 120주선 좀 지켰고요. 이 유상증자 진행하는 만큼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매수를 좀 했지만 크게 의미 없는 매수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IA고요. IA가 네,
21선 넘어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뭐 일단은 21선 근처에서 주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만약에 N자로 떨어져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쌍바닥을 또 다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뭔가 이 IA 좋게 전환을 했다라고 이 느낌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21선 확실히 태우면서 좀 안정적으로 SFA 반도체처럼 좀 61선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시키다, 이렇게 얇은 우문선 구간으로 좀 나가는 이상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주가를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거래 죽이면서 또 서서히 힘없이 빠져버리면 또 상바닥 찍으러 가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봉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아직도 IA는 시간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다 팔고 나왔고 하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이고요. 러셀도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딛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쭉 내려갈 거라기보다는 이 정도 근처에서 21선, 61선 이제 평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거래량 터뜨리면서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제는 얘도 이 이평선들이 좀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모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이 도달했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21선 지키는지, 아니면 더 내린다면 121선 지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우문선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슈팅을 주면서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종목 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좀 했지만, 자, 삼성전자가 한번 불꽃 튀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장주가 움직일 때는 분명히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다음 박스권을 뚫기 위한 종목은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 자동차 종목, 이런 대형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밑에 있는 파운드리 종목,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고요. 자, 조만간 움직임 줄 거라고 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